통과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통과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어머님들도 학생들에게 이 통합과학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는 EB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지도하고 있었고, 재수생들, 그 다음에 고3들을 하고 준비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 강사상도 받았고, 뭐 온라인에서는 이투스도 활동을 했고, 청신국제고에서 초원 교빙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겠다. 혹은 또 시험 문제 분석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사실은 과학 분야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특히 통합과학은 여러 과목이 지금 합쳐져 있고 어렵다기보다는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와 같이 8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하시는데 과학이 8단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통합과학에서는 통과 1과 통과 2가 있고요. 특히 통과 1에서는 처음에 이제 원자의 구조, 그 다음에 화학 결합, 요 부분이 이제 화학 쪽에서 좀 어렵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중력, 요 부분이 물리 파트입니다. 생명과 지학 파트, 이제 지학이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건 좀 암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지만 화학하고 물리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얼마큼 잘 잡아두느냐가 아마 통과를 잘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학기에 공부할 통과 2에서는 역시 화학 파트에서 산화환원, 이건 아마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전자기 유도부터는 좀 다소 난이도가 떨어지다가 지구과학 가서 지질시대와 엘니뇨에서는 좀 난이도가 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겨울방학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학습을 준비해 놔야 우리 학생들이 3월에 가서 다른 학생들하고 좀 차이를 벌리면서 1등급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겨울방학 때 주요 단원을 해놓지 않으면 3월에 가서 상당히 좀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먼저 배우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중3 때 통과를 한 바퀴 돌리고 온 친구도 있고 또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이라고 하니까 저도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도 아이를 고3까지 거기서 키웠고 둘째 아이가 이제 중1이 고2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항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과거의 통합과학과 수능을 대비하는 통합과학은 좀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예시문항이 보이는데요. 뭐 예시문항을 풀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시문항 보면서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는 뭐가 다르냐? 일단 이렇게 발문이 길어요. 즉 제시문이 길고 사고력하고 논리가 없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암기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거든요. 물론 제가 지역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암기력 문제가 한 60%가 넘어요. 아직도. 예, 학군지라고 하는 분당이나 그 대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 비율이 높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사고력을 지금부터 키워놔야 얘들이 고3이 됐을 때 이게 수능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차 때를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공부하고 3학년 때 기억이 날까?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는데 확실하게 공부해 두면 이게 엄청나게 시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런 강사가 있느냐 지역에, 저는 그걸 되묻고 싶은 거예요. 뭐 지역에 과학 선생님들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수능의 그 고3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고, 저도 우연한 기회에 뭐 마음속에서는 있었지만 우리 김태동 원장님하고는 상당히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태동 원장님의 제안을 받고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지역에 좀 점수 좀 올리자. 우리 지역 애들 공부를 안 합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능 가면 굉장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하게 과학을 잡아드리겠다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문제가요 길어요. 예, 길고 그 다음에 이 제시된 거 보시면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구하고 생명현상이니까 마치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같은데
핵심 코어는 산화환원이에요. 화학입니다. 얘들이 호상철광층이 어떻게 됐건 광합성이 어떻게 됐건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됐건 간에 화학식만 볼 수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학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화학 선생이다 보니까 화학을 좀 강조해서 강의를 한다면 강의를 할 거니까 아마 그 시너지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볼게요. 문제가 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화 반응인데 상당히 어려운 패턴이에요. 즉 화학 원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어머님들 자녀분이 다닐 학교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전년도 문제를 분석하면 좀 답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엄청 나올 거거든요. 모의고사가 나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을 수능을 대비 안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깊어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즉 화원, 물원, 생원, 지원 수준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면 조금 화원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벗어나서 화원 수준의 내용을 일부러 설명을 한 뒤에 얘들아 이거 학교에 가서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선생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질문하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럼 질문했는데 아이가 듣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건 원이야, 이거는 뭐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라고 하면 요 파트 안에서 나오겠구나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팁을 좀 알려드리면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과학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S는 VT, 그 다음에 F는 MA, 이걸로 A는 T분의 V, 이걸로 다 푸는 거거든요. 이걸로 다 풀 수 있는데 이 학생을 분석해보면 어느 학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석해보면 물리가 상당히 약점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사실은 차고 넘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보니까 틀렸어요. 살짝 보니까 틀렸거든요. 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유형에 대해서 과연 이 학생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혹은 학원에서 얼만큼 준비해 줬느냐, 이것도 이제 제가 담당할 일이죠. 학생들의 프린트를 보는 거예요. 프린트를 보고 이 프린트물을 갖고 왔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프린트를 줬어? 그러면 한 3배수, 4배수, 심지어 5배수까지 문제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만 유형을 봐도 이거는 등속 운동이고 이거는 등가속 운동으로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야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못 할 수가 없죠.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하나 더 볼게요. 같은 학생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P는 MV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FT.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저는 화학 선생인데도 이 정도는 풀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리고 득점이 점수가 4점이에요.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학군지에서는 한 3점대 미만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인데 이쪽에서는 심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좀 문항적으로 본다면 분당이나 대치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혹은 그렇게 지도해줄 선생님이 별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겨울방학 때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서 학생들 성적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량이라고 있습니다. 기본량이 있는데 배울 땐 쉬워요. 배울 땐 쉬운데 7개가 있어요. 암기해라 라고 하면 암기를 잘 못합니다. 배운 것 같은데? 알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냥 누르는 순간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 외워요.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좀 외우게 해주려고 예전에 어머님들도 아마 어릴 때 공부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만 예시를 드리면 암기가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좀 창피한데. 7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예비군 훈련 가면 이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양진석 씨 서울 사람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양진석 씨라고 안 부르고 양진석 씨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양진석 씨 사투리 잘 못하겠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광씨의 성을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성씨죠. 광씨, 이름은 전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광전길 씨, 이렇게 광전길 씨 물질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뭐라고요?
광전기 시 물질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광도, 전류, 길이, 시간, 물질량, 그 다음에 질량, 온도 이렇게 저는 합니다. 7가지를 해보면 쓰라 그러면 잘 못 써요. 들으면 알아. 근데 하려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이렇게 아주 좀 어처구니 없고 별로 재미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외우게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바탕이 되고 사고력이 생겨야 되는데 사고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전기 시 물질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혹은 어머님들이 오늘 집에 가서 너 광전기 시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주면 요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해 준다. 고3한테는 이런 거 하면 싫어해요. 근데 우리 고1들은 이게 좋아합니다. 자, 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뭐, 많은 질문이 있어요.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느냐,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이 없어요, 고1 되면. 저도 애 키워보니까 수행해야 되고요. 또, 변두리 과목. 저희 과학보다 더 변두리 과목의 수행평가 때문에 목을 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껴서 제가 일주일에 3시간만 갖고도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교재는 뭘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는데, 시간은 어떻게 쪼갤 거고, 딱 일주일에 3시간만, 2시간 반인데요. 테스트하고 뭐하고 하면 3시간 걸립니다. 3시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지. 자, 공부할 때는 스킬이 필요해요. 방금 전에 광전기 일시 이런 것도 스킬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이 철학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강의하겠다. 단순히 그냥 뭐 시간 되니까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프로 강사들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번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가지? 겨울방학 컨셉은 저는 이런 컨셉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폭삭 사과수다, 소가수다, 사과수다? 뭐 그런 그 드라마인데, 보시면 이 아저씨, 그 양관식이라는 이 아저씨 때문에 아빠들이 상당히 곤란하죠. 저도 딸을 두고 있지만, 뭐 사랑, 배려, 기다림, 그리고 지켜주고, 이런 모든 걸 다 갖춘 아저씨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수험생들한테는, 또 성적을 내야 될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양관식에서 학시 아저씨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좀 무섭고, 때로는 좀 강압적이고, 때로는 좀 잡아주고, 나태함은 쪼여주고, 그런 선생이 되지 않으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고3들한테는요, 양관식 아저씨 스타일로 강의합니다. 항상 부드럽고, 정확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그 좋은 문제 주고. 근데 내신에서는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만 방심하면 1주예요. 1주가 지나면 14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학습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좀 못돼 처먹었지만 양관식보다는 이 학시 아저씨처럼 줘라? 학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지도하려고 합니다.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외면의 세계고요. 저의 내면의 스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거 I'm Iron Man. 이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토니 스타크가 세상을 구합니다. 슈트 입고 세상을 구해요.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토니 스타크처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아이언맨처럼. 근데 아이언맨의 자세히 보시면요. 아이언맨이 슈트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언맨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이 자비스라고 하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비스가 다 만들어줘요. 그렇습니다. 자료, 숙제, 질문 모든 걸 제가 자비스처럼 해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의할 때는 학시 아저씨예요. 조랑 학시하지만 강의 끝나고 숙제 검사라든지 아니면 자료 정리 혹은 시험 대비 이것들은 자비스의 마음으로 강의하겠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적 스킬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 강의를 설명을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도해서 20년 동안 강의를 했고 EBS에서 한 15년 넘게 17년인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내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학생을 지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달라. 자, 저는요. 교재를 제가 이제 만든 교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만든 교재를 사용할지 좀 난이도가 높아요. 하지만 수업용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프린트로 나갑니다. 수업용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블랭크를 채워야 돼요. 블랭크를 채워서 하나하나 암기가 아니라 내가 외웠으면 혹은 이해했으면 이게 암기와 이해가 바탕에 왔다 갔다 할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그거는 클리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너 그러면 다 공부했구나.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제 교재에는 컨셉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배웠으면 OX를 해줘야 됩니다. OX를 하면서 내가 맞나 안 맞나 같이 해야 돼. 이거 저랑 아이들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스가 나오면 그 미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미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개념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컨셉을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풉니다. 이때 기출문제는 수능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 내신인데요. 자, 고난도 문제는 당연히 수능 문제 패러디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만든 문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 잡는 거죠. 그러면 통합과학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끝나는 거야. 자, 근데 문제 푸는 그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부교재가 의외로 뭐냐? 부교재가 바로 완자입니다. 완자예요. 숙제를 완자로 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은 완자가 주교재인 줄 알아요. 완자 내용이 많습니다. 제 강의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완자에서 담을 수 없고 또 그 주에 A라는 학교가 어떤 프린트를 냈고 B라는 학교가 어떤 프린트를 냈으면 그 프린트에 맞게끔 매주 업데이트가 돼서 학생들에게 강의 자료가 나갑니다. 물론 A, B, C 학교가 동일한 자료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간 다를 거니까 혼용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맞게끔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게 제가 자비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숙제는 완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해낸 업적이에요. 업적인데 여기 보시면 뭐 41.5 아니 50점 만점 중에 낮은 거 아니야? 50점 만점 중에 38.8 이거 낮은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만점이 안 나오네. 이 친구들의 대상자가 중1입니다. 놀랬죠, 어머님들? 중1 애들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도했더니 이런 성적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중3이 올라가서 고1 애들은 훨씬 더 밀도 있게 수업할 수가 있죠. 중1이니까 차근차근 했어요. 차근차근. 이 얘기는 뭐냐? 하위권 학생들도 제 강의를 들어오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머님? 자, 이제 좀 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주요 교재는 아마 완자, 우공비, 셀파가 이제 개념 교재가 될 거고, 하이탑도 있을 거예요. 하이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본, 오투가 있는데, 저는 자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프린트를 주고, 이거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숙제로 제가 내면서, 문제 양도 충분하고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제 문제가. 그러니까 또 숙제 문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의 통합과학을 제가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요. 저는 학원에서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